만약에 이렇게 소중한 잠을 아예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안 자면? 잠을 아예 자지 네. 않는다. 실제로 기네스에서 여기 도전한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랜디 가드너라고. 안 자는 거예요? 1965년이었고요. 이 당시에 17살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실험을 하려고 264시간. 264시간이요? 그러면 며칠이야? 10하루 동안 안 자고 버틴 겁니다. 10하루 동안. 독하다. 아 진짜. 저 정도 되면은 집 전화번호도 생각 안 날 것 같지 않아? 그럴 것 같아. 비밀번호라든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3일째 됐을 때 우울하다고 얘기했고요. 네. 어떡해요? 그다음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다음에 까칠해지고 화도 많이 내고 이렇게 됐죠. 아마도 전전두엽의 제어 기능이 잘 작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됐을 거고요. 5일째는 조현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방향 감각 잃어버리고 편집증, 피해망상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나 잡으러 오는 것 같다고 굉장히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그럼 잘 잤을 때는 그런 게 그런 일이 없었죠. 아 진짜요? 네네. 그리고 일주일 지났을 때는 운동 기능이 상실이 되고요. 발음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일째 아무런 감정이 없는 인형처럼 됐어요. 그래서 중단시켰던 거죠. 랜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뇌를 막 사포로 긁는 듯한 느낌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무섭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이 실험이 끝난 다음에 한 15시간 동안 통잠 자고 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우와 자니까 또 돌아오는구나. 잠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행위라는 걸 정말 랜디 가드너가 몸소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11일, 264시간이라는 랜디의 기록은 이후에 깨졌을까요? 그걸 누가 어떻게 깼냐고.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요? 이 랜디 가드너 이후로 기네스 세계기록위원회가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기록은 아예 중단시켜버립니다. 아 금지시켰구나. 금지가 됐구나. 도전이 안 되는구나. 교수님께서 그 생명윤리위원회에 네네. 계시잖아요. 네. 저런 실험을 만일에 강행을 한다 하면은 최대 며칠까지가 리밋이라고 보시나요? 아예 불가요. 아예 불가로. 우리는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자는 동안 휴식만 취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특히 생리적인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자면 암기력이 좋아집니다. 진짜요?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김경일. A그룹, 김경일 B그룹. 100명. 그다음에 정오에 12시에요. 불러가지고 얼굴이랑 이름이 적혀있는 100개 쌍을 학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쭉 흐르게 한 다음에 저녁 6시가 되죠. 네. 저녁 6시가 됐을 때 또 새로운 100개 얼굴과 이름쌍을 학습하게 합니다. 네. 자, 근데 A그룹과 B그룹은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A그룹은 학습한 다음에 낮잠을 잤고요. B그룹은 그냥 일상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얼굴이랑 이름이 적혀있는 카드를 이렇게 딱 보여드렸을 때 낮잠을 잔 쪽이 기억력이 20% 정도 높게 나옵니다. 빼놓네. 낮잠도 좋구나. 없네. 우리 뇌가 뭘 하고 있는지 그냥 봐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하면 이 정보들이 일단 해마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해마에 저장이 되고, 근데 해마는 임시 저장소예요. 그래서 오래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심피질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심피질에 가려면 잠을 자야 됩니다. 필수네.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수면이라는 건 새로 생성된 파일이 있으면 저장 눌러야 되잖아요. 그 저장 단추를 누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잠을 잘 자면 춤이든 운동이든 더 잘하게 됩니다. 진짜요? 능력이 향상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사인 볼트 네. 아시죠? 우사인 볼트의 습관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경기가 열리기 전에 낮잠을 자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그냥 근육의 피로도를 줄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낮잠을 자면 그동안 운동 기술에 대한 기억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혔던 기술을
일종의 루틴으로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이걸 수면이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요, 잠은 우리를 창의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왜 창의적이지? 잠이 창의성. 창의성을 떠올릴 만한 여유가 생기는 건가? 폴 맥카트니가 작곡한 비틀즈의 명곡 네네네. Yesterday 이거 있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소설 프랑켄슈타인, 트와일라이트 이런 것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폴 맥카트니 어떻게 했냐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멜로디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바로 피아노로 달려가서 연주했던 게 바로 예스터데이였어요. 이런 거 말고도요, 과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건 1865년에 독일의 화학자 아우구스트 케큘레라는 사람의 일화인데 벤젠의 분자 구조를 알아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이걸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죠. 근데 그 잠에서 꿈을 꿨는데 뱀이 자기 꼬리를 삼키는 꿈을 꾼 거예요. 이렇게 또아리를 틀면서. 거기에서 깨자마자 벤젠의 분자 구조가 뱀처럼 꼬리를 이룬 육각형이지 않을까? 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진짜? 신기하다. 이 발견 때문에 독일 산업에 엄청나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케큘레는 이후에 귀족 자기까지 받게 됩니다. 잠자야 신분이 상승하네. 아 잠을 잘 자야 돈 벌고 신분이 상승하네요. 내가 더 잤어야 되는데. 우린 반대로 돈을 벌고 신분을 상승해야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각각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직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잠을 잤더니 그 꿈을 꾼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 때 동시에 뇌 실행 제어 회로라는 게 같이 활성화되면서 내가 지금 한 생각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평가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거는 괜찮은 생각이고 이런 생각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분해 주는군요. 네,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평가 시스템이 계속 작동을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도 그게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는 동안은 이 평가 시스템도 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생각들이 마구마구 떠오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인 정보들 사이에 연결고리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연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원래 있던 것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잠에서 일어나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진짜 제일 아까워요. 진짜 많아. 그죠? 진짜 많아요. 요거 방법이 있긴 합니다. 됐다. 드디어 인류의 숙제가. 우리의 수면은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면 곧 렘 수면이라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은 렘 수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자,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깨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실제로 실제로 이걸 실험적으로 사용해 봤습니다. 와, 이것도 실험했어. 네네. 그게 바로 드림 인큐베이션이라는 방법인데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기 직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딱 잠이 들었을 때 렘 수면 단계에 가자마자 확 깨우는 겁니다. 좋은 거 맞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의 그 실행제로 회로에 의해서 검사받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쭉 적어봅니다. 그런 것들 계속 적다 보면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창의성, 이게 뭘까요? 없던 거를 내놓는 일?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해내는 게 창의성이 아닌가. 보통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창의는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창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야에
축적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입식 교육이나 반복 훈련 이런 거는 창의적인 생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곤 하는데 아니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일단 들어가서 뼈대를 구조물을 잘 만들어줘야 그 위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잠만 잔다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네. 잠자고 돈 벌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제부터는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오 아닐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그때 자야 뭐 키도 큰다 그러고 뭐 오 아닐까요? 그래도. 속담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네. 그쵸. 그러면서 야 속담도 있는데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찍 일어나셨던 분이 정주영 회장. 이분 4시에 기상하셔서 6시 20분이면 회사 본관에서 간부들과 조찬회의. 아 6시 넘어서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말 부지런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맞아. 이게 맞으면 괜찮은데 누군가는 6시 20분에 좋지. 왜 그럴까요?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연습하면 된다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각자 본인의 수면 주기가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연습한다고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수면 주기에 따라서 잘 시간 정도가 되면 체온이 슬슬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요. 잠든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됐을 때 체온이 가장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따라서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던 안 자던 간에 이 리듬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략 24시간보다 조금 긴데 이게 이제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른 낮에 최고 수준의 각성 상태가 되는 반면에 밤이 되면 일찌감치 졸린다. 흔히 말하는 아침형 인간이죠. 아침형 인간이 한 40% 정도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녁형 인간. 그래가지고 늦게 자야 되고요. 심하면 오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시간이 있군요. 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마다 타고날 리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아침형 인간의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녁형 인간한테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이게 건강상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처음부터 아예 모두 다 아침형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모두 다 아침형 인간이면 밤에 인간이라는 종족이 취약해집니다. 맞네. 생존. 네. 이 생존에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취약한 시간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필요한 시간에 자고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DNA에 넌 일찍 일어나야 돼. 어떤 사람은 DNA에 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녁형 인간이 게으른 사람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맞아요. 이 편견 깨야 돼. 네, 그래서 그냥 각자의 시간형에 맞게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일정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위한 사회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얼마나 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맞을까? 그거 모르겠어요. 연령대별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오래 자야 되네. 청소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야 되고요. 심지어는 청소년은요. 수면 주기가 성인이랑 달라서 밤 1시는 돼야 잠이 오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계속 일찍 자라고 맞아요. 맞아, 10시만 되면 막 맞아, TV 맞아. 끄고 들어가 막. 그때 재밌는 거 다 하는데. 다 나오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평균 수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의 함정이 있는 거죠. 덜 자도 되고 네, 자도 되고. 네. 누군가는 이거보다 덜 자도 되고요. 누군가는 더 많이 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짧게 자는 사람들을 숏 슬리퍼, 길게 자는 사람을 롱 슬리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숏 슬리퍼, 롱 슬리퍼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한테 갖고 옵니까? 아빠한테 갖고 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저녁형 인간이면 아이가 저녁형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우성과 열성이 있군요. 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유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종의 돌연변이 유전자예요.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 중에 하나가 BHLH-E41이라는 유전자인데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이 반올림해도 0%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없다는 뜻이구나. 극단적인 쇼트 슬리퍼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조금 짧게 자도 되는지 좀 더 길게 자는 게 좋은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네. 중요한 거. 네, 내가 진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궁금하고 아직은 상용화된 검사는 없고요. 다만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무시면서 내가 몇 시간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은지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아, 기록을. 나는 6시간 반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아. 7시간 반 자면 그래도 약간 조금 뻐근해. 9시간 자면 허리 아파.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돼요. 본인에게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는 거 이 자체가 진짜로 우리가 일어났을 때 피곤함을 좀 느끼게 하는 건지 그렇다면 좀 꿈 없이 좀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꿈을 꾸면 피곤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아, 오, 진짜. 매일매일 꿈을 꾸세요. 매일매일. 단지 기억을 하냐 못하냐는데 네. 꿈을 꾸면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네. 그 렘수면 단계에서 계속 깨셨다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신 거죠. 근데 꿈 안 꾸는 사람 되시면 큰일 나요. 왜요? 이게 저희도 우연하게 발견한 건데 사이코패스가 꿈을 안 꾸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연하게 밝혀진 건데 사이코패스의 뇌가 정상인의 뇌나 평범한 사람들의 뇌와 뭐가 다른가 많이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차이 없는데 유난히 편도체가 약해요. 편도체가 꿈꿀 때 많이 활성화돼요. 근데 이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게 예를 들자면 교감 능력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편도체를 사이코패스와 달리 가지고 있으니까 꿈을 꾸신다면 또 일하러 간다 생각하지 말고 내 편도체가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편도체야 고마워. 네, 사이코패스가 되시는 것보다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교수님? 웃으면서 그렇게. 교수님 좀 무서운데요? 아, 맞습니다. 사이코패스 하는 것보다는 뭐, 예.